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실습 운영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 교사 이지혜입니다. 네, 저는 올해 2학기에 실습부장으로서 학교 현장 실습 학기제를 운영을 해 보았고요. 저희 학교가 실습 학기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주 5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9월 1일부터 어제까지 15주 동안 실습을 진행했고요. 대부분의 실습 협력 학교가 주 3일제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과 다르게 주 5일을 모두 실습 학교로 출근하는 형태로 총 68일간의 실습을 운영하였습니다. 7명의 교육 실습생을 지도했고요. 실습의 영역을 교과 수업, 학급 경영, 그리고 학교 이해로 나누어서 운영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가 주 5일 운영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습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다만 그 대학 전공 강의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 2시 이후를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학과 그 실습 학교가 거의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서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실습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과 퇴근을 모두 실습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습의 단계는 관찰, 보조, 책임의 단계로 나누어서 교사의 역할이 교생에게 점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실습의 단계가 교과, 학급 경영, 그다음에 학교 이해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지도 영역입니다. 3주간의 관찰 단계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의 수업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같은 캠퍼스 안에 초등학교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활용해서 이게 아무래도 한 달 실습에 비해서는 수업 참관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참관 마지막 주에 초등학교 수업을 같이 참관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 그리고 학습자의 특징,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는 코티칭 단계가 이어졌는데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모듬을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도 했고, 수업의 일부분만을 교생이 진행하기도 했고요. 체육과의 경우에는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같은 수업을 지도교사와 교생이 동시에 진행하는 마이크로 티칭을 시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 지도 선생님들께서 교과의 특성과 학습 내용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코티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임 단계에서는 교생이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모든 교생이 수업을 공개해서 피드백을 받게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평가 문항을 제작해 보는 과제를 부여해서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전 과정에 걸쳐서 매일 교과 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실습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학급 경영에서도 조회와 종례, 그다음에 학교 행사들을 참관하고 보조하는 단계를 거쳐서 직접 조종례나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관찰, 보조, 책임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학급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교생들마다 그 단계가 다르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이제 실습 말미에 해야 하는 그 상담을 나는 실습 첫 주부터 아이들과의 레포 형성을 위해서 시작해 보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실습생은 상담을 원했지만 학생들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상담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뭔가 원활한 실습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모든 부분은 굉장히 긴밀하게 그 학생들의 상황과 학교의 상황, 학급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유연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학교 이해 영역에서는 저희가 실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서를 통해서 학교의 다양한 업무를 파악하게 했고요. 보조 단계에서는 16차 시에 걸쳐서 4개의 주요 부서의 업무들을 이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조 단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뭐 면담을 해보거나 그다음에 뭐 평가 문항을 제작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 실무 실습을 운영하면서 좀 여러 가지 한계들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연 교생들이 어디까지 개입해서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실습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계속 실습록을 작성해 오고 있었는데 그 실습록의 방식은 늘 일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회 때 뭐 했는지, 수업 관찰 때 뭐 했는지, 협의회 때 뭐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일지식으로 늘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실습학기제 진행을 앞두고 사범대학과 실습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좀 실습록의 양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교생들이 경험해야 할 핵심 내용과 과제가 명시된 다양한 서식들을 마련을 했고 이들을 선택해서 작성하고 누적해서 제출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실습록을 개발을 했는데요. 구체성을 띠는 과제들이 제시됐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이를 적기에 활용하는 것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난감함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도 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으로 실습 기간이 길어진 만큼 사범대학과의 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과 2개의 부설학교가 4차례 정규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상시협의체를 통해서 실습의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록을 교수님들이랑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실습생이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네, 같이 좀 협의를 이루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교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남긴 실습록이고요. 그 아래에 푸른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지도교사의 코멘트, 그리고 맨 아래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교수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좀 실습학기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실습학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습학기의 효과와 어떤 개선의 갈점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평가를 해보기 전에 저희 학교가 실습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6, 70명 정도의 교생들과 4주 실습을 진행해온 그런 학교인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실습 지도를 이미 해보셨고 실습을 지도할 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런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 달 실습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계셨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투여한 에너지를 한 학기 내내 투여하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달 실습의 경우에는 거의 학교의 모든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교생들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실습을 지원하는 그런 유기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이 한 학기 실습은 일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다 보니 뭔가 학교 전체가 실습을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이런 한계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요인 중에 단점이 저희가 이제 그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직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저 한 줄이 굉장히 저희한테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갈수록 그 사범대에 왔지만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네, 조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실습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뭔가 교생들의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일도, 그 다음에 대학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네, 저희가 4주 실습을 15주, 그러니까 한 학기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완하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4주 실습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 이제 참관을 시키고
근데 그 참관을 하면서 동시에 수업도 첫 차시 수업도 개발을 해야 하고 당장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투입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에 비해서 조금 지도교사의 수업을 충분하게 참관할 수 있고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서 수업을 구상해 가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그 예비 교사들에게 수업을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지도 인원이 현실화된 것이 저희한테는 조금 크게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좀 특정 과목의 경우에 한 명의 교사가 7, 8명까지도 실습 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실습 학기를 앞두고는 과연 몇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습 학기를 진행하는 길일까에 대해서 대학과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2명 이상은 배치하지 않는 3명 이상은 죄송해요. 2명까지만 1대1 또는 1대2로만 진행을 한다라는 원칙을 두어서 한 학기 동안 좀 충분하게 지도교사가 거의 도제식에 가깝게 그렇게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지도교사의 철학과 가치관도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모두 다 학생들과의 레포 형성 부분인데요. 한 학기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교생들은 그 학생을 좀 깊게 이해하게 됐고요. 학생들 역시 교생 선생님들이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실에 그냥 항상 같이 있는 사람, 같이 공존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급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들과도 여러 차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히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4주 실습을 해보면 특히 저희가 여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실습생의 수업을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줄 줄도 알고 본인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끌어내서 그 수업에 동참해 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 달의 실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수업은 더 이상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일상의 수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조금 더 날것의 반응을 교생들에게 보여서 오히려 교생들이 조금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실습 학기제 라는 그 과정이 실습이라는 과정이 현장의 교사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과 같이 협력하면서 지도함으로써 뭔가 그런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실습 학기를 진행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현장 실습과 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습의 몰입을 굉장히 방해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실습의 경우에는 그 한 달 동안 온전히 실습에 몰입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두 가지를 병행하는 상황이 실습생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학에서는 또 대학 나름대로 이 전공 수업이 조금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으셔서 이걸 어떻게 실습 학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절해 나갈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이 그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실습 학기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교직의 꿈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셨었고요. 도대체 왜 실습 학기를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당장의 이 실습생들 그 학부생들에게는 일찍 교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눈앞에 좀 닥친 현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학기에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학은 지금 점점 그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좀 앞으로 남겨진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이게 실습 지도라는 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선생님들이 후배 교사를 양성하는 데에서 오는 그 보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선생님들은 실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시범 운영이 아니더라도 이게 전면 실시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뭔가 실습에 참여하는 이 실습생들에게 채용에서 어떤 이득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분명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도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습 학기제가 전면 도입됐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실습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교생들이 저와의 그 면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현재의 실습 학기제는 아주 그 지도교사의 열정과 희생에 좀 기대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화돼서 운영이 되려면 어느 학교에 어떤 교사가 맡아도 원활하게 비슷하게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교생을 지도하는 일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지금 현재 교생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본인의 어떤 업무도 경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얹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좀 안정화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런 대책을 좀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영역과는 다르게 학급을 운영하는 일, 그 다음에 학교 업무를 이해하는 일을 교생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습 학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학교 안에서도 좀 여론이 다르게 형성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주 5일을 지속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조금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실습생들의 경우에는 7명이 모두 다 주 5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을 했고요. 3일은 실습 학교에서 보내고 이틀은 대학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 5일 동안 좀 비슷한 루틴으로 실습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훨씬 체력적으로도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습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 레포 형성과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도교사 7분께서도 똑같이 그 설문을 드렸었는데요. 6분이 주 5일 프로그램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찬성하지 않았던 한 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교과 지도를 맡지 않으시고 학급 담임 지도만 맡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과 지도를 맡는다면 주 5일이 당연히 선호될 테지만 학급 담임으로서는 주 3일도 부족함은 없었다 정도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 5일로 진행할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월화수나 수목금으로 이렇게 몰아서 편성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특정 요일에 가능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이런 기타 활동들을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이 실습생들이 한 학기 학사 일정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휴나 시험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습 결손이 생길 수 있는데 주 5일을 출근하다 보면 그 정도의 결성은 좀 충분하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선생님들이 한번 상상을 보셨을 때 굉장히 업무가 감소할 거라는 기대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준비하고 그걸 지도하는 것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일이 3일로 줄어든다고 해서 내 수고가 5분의 3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 5일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제 시범 운영이 실시된다면 주 5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실습생들은 5일 출근하는 걸 힘들어했던 게 아니라 대학
과정을 병행하는 것에서 조금 더 많은 피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 과정을 조절해서 실습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저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힘들었던 거 역시 5일 동안 출근하는 실습생을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유의미한 실습이 되려면 교직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실습생으로 선발해서 유의미한 실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좀 실습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면밀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어제 막 기가 종료가 됐고 실습에 참여한 구성원들끼리 아직 논의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저희 학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